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특검, 과연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전에 실행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나름대로 좀 배수진을 쳐보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우원식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오후에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이 특검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그 무죄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어떻게 좀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 판결 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매우 불행한 일이고 이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제는 사법부까지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고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정도로까지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관철시켜야 된다. 예. 이런 논의를 했고요. 그 방안들에 관해서는 어제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의총을 거쳐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법원 선고 후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했고요. 또 네. 뭐 그런 분위기로 본다면 이제 특검과 거리가 먼 입장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상 새누리당의 이런 입장 특검 거부로 받아들이시는지요? 이게 우리 속담에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이 민주당에게 사과 요구하는 건 정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사실 예. 어이가 없죠. 김용판 경찰청장이 무죄 판결 난 거는 그 전 과정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최동호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고 그리고 사실상 공소유지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에 사과하라. 이거 어느 국민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아침 신문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요. 이건 지금까지 들었던 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 지난 이런 대선에서의 정부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는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 거는 특검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 지난 연말이었죠. 여야 그 사자회담 합의 결과를 보면요. 이 특검에 네. 대한 언급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거 이 특검 이행을 전제로 한 그런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행 자체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입장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는 지난 연말 양당의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관한 합의서에서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합의했거든요. 예, 특검은 하기로 전제가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도 무지내를 썼고요. 그래서 시기와 범위를 논의한다는 건데 그 말은 이행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시기와 범위를 정하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때 합의도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시기와 범위를 얘기할 때가 됐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지난 김용판 무죄 판결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지금의 검찰팀에다가 맡겨놓을 수 없다. 진상규명을 새로이 해서 너무나 명백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새로운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특검을 좀 밀어붙일 수 있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카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딱히 그런 게 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게 국민들의 좀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어느 선까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여튼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민 여론에서도 나타나듯이 합리성이 결여된 이번 재판 결과가 결국
특검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이런 의사일정 포기하자라고 하는 당내 여론도 있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이 부여한 의회의 제2당으로서의 지휘와 역할, 즉 뭐 대정부 질의와 이런 것까지 포기해야 되느냐 하는 이 의사일정 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당내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것이 온건하냐 강경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는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될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예. 오늘 의총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게 되겠죠. 오늘 중요한 의총이니까요. 예. 지난해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김한길 대표 체제에서 원내 병행 투쟁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놓고 사실상 찬반을 같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민주당이 기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건 너무 재판을 바라본 결과 중심으로 너무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이 더 열심히 싸워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인데요. 원내 병행 투쟁 자체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원내 병행 투쟁을 치열하게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지, 그래서 저는 이 투쟁의 수단보다는 투쟁을 이끌어 나갔던 어떤 지도부의 어떤 자세랄까요?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각성해야 된다, 이런 지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의총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시겠습니다만은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단결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의견을 부수기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단지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각오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지방선거 전략 중에 이 특검이라는 게 좀 주요 의제가 되고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지방선거 전략 완전히 새로 짜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이 지방선거는 커다랗게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주의와 민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민주주의 위기는 김용판 무죄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했던 이 경제 민주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끌고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두 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실한 사건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높은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선거 자체가 특검 중심으로만 된다면 자칫 서민경제 위기에 대한 당의 전략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만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문제, 민주주의와 민생의 균형추를 잘 잡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에 안철수 신당 쪽에서도 특검의 필요성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측과 정책공조 다시 야권 연석회의 네. 오랜만에 만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네네. 특검법안 발의를 위해서 공조했던 비상시국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비상시국회의, 여기는 안철수 의원 쪽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비상시국회의를 다시 열어서 특검에 대한 의견을 나누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세력이 특검 없이는 결국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겠다 하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여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야권이 특검을 요구해도 지금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고려한다면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건 이제 제도 안에서 보면, 의회 구조 안에서 보면,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까지로 보면 어렵죠. 지금 그게 본질 아닙니까? 예. 결국 대통령이 그런 부정선거와 여러 가지 형태로
결부가 돼 있기도 하고 또 그 결과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고 새누리당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은 관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지나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했던 것을 다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야권이 앞장서서 그리고 야권과 함께할 수 있는 제4회 세력이 함께하고 거기에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역사는 진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특검 논의와 관련해서 그 당내 내부 사정을 전한 오늘자 좀 보도를 보니까요. 노웅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원세훈 부재 때는 정권 퇴진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또 문병호 정책위 수석 부의장 같은 경우 특검 안 되면 국회 보이콧하겠다. 근데 지도부는 이 일부 주장일 뿐이고 이거 당론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목소리가 좀 이렇게 갈라져서 나온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이제 그런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권 퇴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몇 가지 전제를 붙여서 원세훈 그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온다면 그러면 정권 퇴진까지 가야 된다. 이런 노웅래 사무총장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것 참으로 이건 저희들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퇴진과 같은 이런 매우 엄중한 상황인식 또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아직 우리 내부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정치 세력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형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인데 이를 당의 핵심 전략으로 삼기에는 아직 당내 논의도 좀 부족하고 오늘 의총을 거쳐서 이런 논의들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다 같이 논의돼서 정리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한길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불신이나 불만 또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간의 이 당 지도부의 좀 미온적인 대응이 결국 김용판 무죄라는 상황을 빚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486 의원 등이 주도하는 이른바 혁신블록 같은 맥락에서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당 지도부 특히 이제 김한길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지도부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혁신블록이 486 의원이 주도한 건 아니고요. 저는 486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저도 혁신블록의 한 멤버거든요. 예. 그래서 혁신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요구의 근본적인 내용은 당이 내외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예. 그거는 김한길 체제만을 향한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또는 지도부 저까지를 포함한 지도부 전체에 대한 그동안 태도에 대한 비판까지를 포함해서 더 진정으로 그 민주주의 정당, 민생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지역 세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민주당을 바꾸자라고 하는 게 이 혁신블록의 큰 방향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것은 지금 명시적으로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건 썩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김용판 무죄를 때리고 있는 그런 무죄 판결을 낸 사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여기에 대한 비판 구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한 극복의 노력 이런 것들이 우선 전제가 돼야지 내부를 향해서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내부가 균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중심으로 혁신블록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고 있는 판단입니다. 예,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국민들이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민주주의와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과거에 그 민주정부를 만들 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만들 때 많은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것은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우리도 참여할 테니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니네들이 책임지고 해결해달라. 기득권 중심, 대기업, 재벌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니네들이 책임져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민주정부를 만들어줬던,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에 우리 국민들이 동참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집권하고 있었던 10년 동안 정치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소위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능하게 그 해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됐고요. 그런 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이 분리됐고, 그래 민주주의 싸움 니네 열심히 해라. 우리 먹고 사는 문제랑 관계가 없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국민들의 한 요구이고 중요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한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세대, 계층, 지역별 그것에 맞는 구조를 짜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그 김한길 대표 처리 민주당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의총이나 특히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에 좀 그 기류가 달라지는가, 이걸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한길 대표 체제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비판을 지금 지도부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가 좀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대응하고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그동안의 대응보다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 검찰, 사법부가 훨씬 더 구체제로 돌아가는 그런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응 가지고 막아내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구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김한길 체제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단적인 예가 김용판 무죄로 드러났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오늘 최고위원회 그리고 의총을 통해서 그런 결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인 우원식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